지난 3월 강원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수백 명의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200여일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탓에 독감 환자도 늘고 있어 면역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서둘러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10%를 넘었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원주시의 한 복지관이 모바일 게임을 활용해 두뇌 회전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지역 시도의원 3명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4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긴장이 조금 풀린 사이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독감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네, 개인 위생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400여 명. 지난 17일 신규 확진자 3만 명대를 찍었다가 다소 줄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74만 2천여 명. 19일 하루 동안만 해도 도내에서는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데다 일교차도 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어린이나 임신부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 경우에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맞도록 이제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시지만 이제 주사 부위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부위를 구분해서 맞는 것이 좋고. 원주의 경우 20일 자정 기준 25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난 12일 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소 느슨해진 방역 수칙 준수와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상황입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주시고 대중음식점 등 실내에서도 주기적인 환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전체 44% 정도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6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기준 치매 환자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노인 10명 중에 1명꼴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인데요. 네, 하지만 치매는 치료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병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원주의 한 복지관에서 강원도 내에서 최초로 모바일 게임으로 두뇌 회전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김수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문제가 나옵니다. 글자와 색깔이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가지 보기 중 한참을 고민하다가 선택하지만 오답입니다. 이 게임은 노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퍼즐 맞추기와 단어 연결하기 등 계속해서 두뇌를 자극합니다. 어릴 적에 놀이터 장난감 노는 생각나잖아. 그거 재밌어.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게임을 활용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일 게임을 개발한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억력이라든지 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좀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겐 이런 게임이 좋은 두뇌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서 무슨 다른 대인관계나 이런 게 안 되시면 안 되니까 시간을 좀 절제할 수 있게 하면서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시는 거는 저는 뇌에 대한 자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지역 시도 의원들에게 검찰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해당 도의원들과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출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포주 자매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특수폭행과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와 52살 B씨에게 징역 30년과 2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주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지었다며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백두대간 풍경입니다. 얼핏 보면 단풍인 것 같지만 아닌데요. 사계절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붉게 변한 겁니다.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소나무가 지난해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인데요. 경북 전체 면적의 57%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치료액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가정에서는 올겨울 비축해놓은 땔감 가운데 소나무부터 먼저 태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소나무에 남아있던 재선충이 봄이 오면 다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 3월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213시간, 열흘 가까이 산불이 계속되면서 수백 명의 이재민과 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200여일이 지난 지금 피해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장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산불이 난 강원과 경북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떴는데도 지금 산불 불길을 못 잡고 있습니다. 뭐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묵호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한가운데 완전히 불타버린 건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3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무려 15km를 날아와 이곳 묵호항까지 전쟁터로 만들었죠. 저렇게 불타버린 건물은 이곳 주민들에게 이제 산불의 무서움을 각인시키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찌 할 수가 없잖아. 꼼짝도 못하고 불이 오면 그냥 앉아 죽어야 돼. 무서웠죠. 무섭고 여기서 하면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어째서 여기가 불이 나. 혹시 모를 산불에 대비해 아직도 집안 곳곳에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놓은 주민도 있습니다. 물을 세 군데 받아놓고 막 도로 막 뿌리고 막 이래 혼자 그랬어. 내가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 귀가 먹었어요. 잘 안 들리세요?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정신을 잃어서 3일 정신을 잃어서. 동해 산불의 원인이 된 강릉시 옥계면 최초 발화 지점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토치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웃들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끔 이제 날 때면 자주 와 자요. 근데 그 유아 잘 적에는 든든한 게 좋은데 그기가 안 잘 적에는 무서워 잠 못 자요. 뭐 밖에 뻗쩍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 만에 무슨 게 생기고 이래요.
주민들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건 지지부진한 보상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800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지만 지난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3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배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소지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한 기록까지 있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지금 어떻게 모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배분해 주는 그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이거 이장님한테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은 마을뿐만이 아닙니다. 발화가 시작됐던 마을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야산의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수풀이 우거져서 그날 불이 났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들은 이미 숯덩이가 된 상태입니다. 2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짙은 검댕이가 묻어나올 정도인데요. 이곳 산은 그날의 상처를 고스란히 껴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 정취가 물씬 나는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오히려 산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모든 나무가 타버려 작은 언덕처럼 변해버린 야산. 강원 지역에서 민둥산으로 변해버린 산불 피해 지역은 이제 보기 드문 장소가 아닙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사라진 산림만 약 2만 헥타르, 축구장 2만 8천 개가 넘는 크기인데요. 이 산림이 모두 복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100년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산림이 복구되는 걸 절대 볼 수 없다는 뜻이겠죠. 기자가 간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 지역의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상반기 집계된 관광객 수가 810만 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약 650만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상반기 고용률은 63.2%, 실업률은 1.4%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고용은 늘고 실업은 줄어드는 등 지표가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초시는 도내 전반적인 무역 적자 상황에서도 속초 지역은 4만 8천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0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질임금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도 공무원 노조는 7%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도 정부는 1%대의 보수 인상률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도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공무원 교사 결의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양구 국민체육센터에서 2022 뚜루두 DMZ 자전거 대회가 열립니다. 뚜루두 DMZ 자전거 대회는 비무장지대 주변을 달리는 행사로 완주자에게는 기념 메달이 주어지는데요. 강원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DMZ 관광 자원을 폭넓게 알리고 접경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대진항에 노후된 위판장 시설이 개선됩니다. 고성군은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펌프와 배관 등 관련 시설을 교체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노후된 위판장 내 냉동시설을 보수하고 파손된 위판장도 정비했습니다. 태백시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 있는 폐가와 공가 등 빈집 12동을 12월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번 철거 사업을 위해 시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는 2018년도부터 빈집을 철거해왔고 올해 철거 예정인 12동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철거된 빈집 수는 총 62동입니다. 횡성군이 20일과 21일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노인의 날 기념식에선 노인 복지 증진 유공자 등 25명의 개인과 5개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도지사 표창을 수상합니다. 또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서는 댄스 스포츠와 건강 체조 경연대회 등의 참여 행사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